다음 페이지. 아주 유명한 거. 제가 아까 여기 관세평가 탑2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. 하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것. 무임국무 폐위지. 꼭 외워야 돼요. 뭐라고요? 무임국무 폐위지. 이게 1등 문제입니다. 1등 문제.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. 특수관계.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. 특수관계. 특수관계. 뭐가 특수관계냐? 가격을 저가 신고로 만들어 놓는 그 특수관계. 이게 중요해요. 총 몇 가지 있어요? 총 8가지 있죠. 8가지. 그러니까 딱 문제 내기가 좋잖아. 딴 데에서 내지도 않아. 이 안에서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왜? 이 안에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바꿔놓는단 말이에요.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. 이제 보세요. 일단 첫 번째, 너 왜 이렇게 싸게 들어왔냐? 라고 해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관계를 보니까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래요. 임원도 중요한 말이고 관리자도 중요한 말인데, 수출자가 수입자의 임원이나 관리자야. 수출자가 야 100만 원을 가져가. 네. 200만 원을 가져가. 네. 이런 식인 거지. 또 거꾸로의 경우도 그래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리자일 뿐만이 아니라, 그러니까 서로 두 회사가 있는데요. 수출회사, 수입회사가 있는데 이 수출회사의 사장이 이쪽 수입회사의 한 전무급이 되고 이쪽 수입자의 사장이 이쪽 수출회사의 또 한 상무급이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 임원관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이건 뭐 거의 일체화된 의사거든요. 여기 중요한 말이 상호예요. 상호. 서로 한 자리씩 줬다 이거예요. 여기는 이 상호자가 빠지면은 절대 안 돼요. 두 번째,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. 이것도 특수관계예요. 동업했대. 네, 동업했대. 동업, 이게 중요한 말이죠. 동업. 동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동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업할 때 계약서를 잘 안 써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끼리 이제 만 식당을 한다. 동업하자 그러면 야 동업 계약서 쓰자 그러면 야 실망이다 진짜.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야 무슨 그러죠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익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. 그때 계약서를 제대로 써가지고 배분 기준을 해놨다면 그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.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? 계약서 대신 한잔해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. 이 문제가 터지지. 근데 외국은 동업 계약을 아주 빡빡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. 뭐 앤 뭐 컴퍼니 그죠? 뭐 앤드 뭐 컴퍼니가 많은 게 동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.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.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. 3년도 못 가. 예. 계약서를 쓴 동업자만 특수관계예요. 그래서 여기는 상호가 중요한 말이 아니라 법률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. 법률상. 여기 포인트가 다 달라요. 여기 법률상의 별표. 그래서 여기는요. 뭐 상호 사실상의 동업자 이런 말 쓰면 틀려요. 실제로 동업하고 있지만은 동업 계약서가 없으면 특수관계로 보지 않습니다. 또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, 뭐 고용관계는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. 뭐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가져가 하면 그 가격대로 가져가는 거지 뭐 가격이 정상일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번. 이 4번을 설명하는데 제가 가슴이 떨리는 이유는 이 4번에서 거의 다 오답이 나와요. 4번이 제일 중요해요. 일단은 형식 자체가 너무 달라요. 잘 봐요. 꾸매자 다 이러죠. 꾸매자 판매자인데 여기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?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. 이게 뭐냐면 특정인이 구매자 판매자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대요. 이게 뭐냐면요. 수출회사도 주식회사고 수입회사도 주식회사인데 특정인 제3자가 양쪽의 대주주예요. 그럼 뭐 눈치를 다 안 볼 수가 없어. 이 대주주가 좀 요번 거래는 좀 싸게 보내. 그럼 물건이 값이 싸져요. 그러면 가격이 형편없이 갑자기 할인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특정인이 양쪽에다 주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인이 제3자가 수출자와 수입자, 여기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표현 쓰고 있죠. 이 양쪽의 대주주여야 돼요. 모두의 수입자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밑이에요. 밑. 이게 만약에 또는으로 나온다.
그럼 안 돼요. 틀려. 안 돼. 예. 이건 분명히 AND여야 돼요. 예, 처음 시작하는 게 지금 이 특정인으로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양쪽에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견, 판매자의 주식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. 또 주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주주총회 가가지고 손들면 의사 반영이 되는 주식이 있고 그냥 배당만 받는 주식이 있어요. 주주총회 가서 손들 수 있는 거를 의결권 있는 주식이라고 그래요. 의결권 있는. 당연히 없느니 오답일 거예요. 그럼 그런 오답이 있냐? 여태까지 계속 나왔어. 여기도 의결권 있는 주식이라고 그래야 돼요. 그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몇 프로 가지고 있대요. 숫자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직접 또는 간접인데 간접도 되는 거예요. 맞죠? 직간접으로 이거 다 되는 거예요. 몇 프로 가지고 있대요? 5% 이상. 제일 유치하게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. 5%가. 아우, 웬 7%, 3%만.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 관계 따지면 안 되고 딱 정확하게 숫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5% 이상.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. 5% 이상 또 뭐 돼요? 소유도 되는데 관리도 되는 거예요. 여긴 지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. 소유도 외워야 되고 관리도 외워야 되고. 여러분이 딱 봐도 그죠? 아주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니죠. 여태까지 제일 큰 타겟이 된 거예요. 중요합니다.